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한국 미드웨스트 대학교 두뇌 상담학과 주임 교수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홍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박사님 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설 네. 명절 연휴를 마치고 네. 구정 명절이었고 이번에는 또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네. 텐데 그럼에도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공감 네. 우리 지난번에 했던 네네. 또 이렇게 이해해주고 네. 기다려주고 부부간의 대화도 자녀와의 대화도 아마 이번 명절 기간에 더 많이 하셨을 거고 그래서 또 더 사랑이 커졌을 반면 그렇죠. 또 뭔가 또 갈등이 네. 있을 수 있었던 그래도 갈등이 있다는 거는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면 되니까. 네, 아주 간단하잖아요. 말을 예쁘게 아니 듣는다. 듣는다. 명절날 맞아요. 그래서 말을 들어주고 또 부부나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모처럼 길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얼마나 많이 들어주셨나요? 지금 오늘 아침이거든요. 네, 지금 정신이 없을 수도 네. 있어요. 박사님 오늘 명절 네. 그 후유증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혹시나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번 또 네. 짧게 권면의 말씀 한번 주시죠. 명절 지나면 중후군이라고 할 정도로 예. 명절 주궁이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래 요즘 좀 덜하잖아요. 옛날처럼 뭐 시어머니가 막 이런 시대는 또 아니잖아요. 요즘 또 네. 많이 그래도 명절이 네네. 모르겠어. 저가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그래도 일반적으로 뭔가 이 명절이 예전 명절하고 좀 그러면, 다르게 네네. 또 각자 더 좀 편하게 네. 서로 이렇게 좀 배려하는 그런 명절이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옛날에는 필요 없이 또 막 여기저기 인사 막 다닐 때 많았었는데 요새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요새는 가족끼리 오붓하게 보낼 시간도 되게 많고 예. 또 친구들하고도 보내는 시간도 많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그전보다 적어졌을 것 같은데 역시 또 스트레스는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는 더 가까이 있게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가장 행복한 부분은 주말 부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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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전생의 나라를 구하면 이제 월말 부부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단점을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애틋한 주말 부부가 명절을 통해서 길게 같이 있다 보니까 하루 이틀이지 좀 보이죠? 3일 3일 정도 보이기 시작하면 참는 게 한계가 있어서 결국 마지막 끝나기 직전에 이제 둘이 터집니다. 야. 네. 그래서 기분 좋게 가는 게 아니라 두고 봐라 집에 들어오라 이제 이러고 가버리는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에 좋은 관계를 잘 쌓았다가 명절 되니까 애들이 뭐만 해요? 그렇죠. 집에 게임만 하고 네, 하루 종일 게임하고 밥도 안 먹고 밤에 들어오니까 또 잠도 안 자고 게임기에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엄마 그동안에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쉬는 날이나 나는 쉬어야지. 그렇죠. 자,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공감이 안 되니까 너는 명절날 다른 애들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책도 읽고 명절날도 공부한다는데 예. 자, 또 이러면서 오히려 악화되는 이런 가정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 오늘 이 복된 금요일입니다. 네. 유튜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또 여러분 우리들의 아침에 또 우리들의 일상에 주님 주시는 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저는 바라면서 오늘 주제 좀 빨리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 네. 주제가 사람답게 살아가자. 이건 항상 제가 이 교육이나 이게 교육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뇌에서 보니까 본질이 참 중요하다고 그러거든요. 인간적으로 사람이 본질이 제대로 가르쳐 놓지 않으면 늑대만도 못한 사람도 될 수 있고 잘하면 모든 사람 멘토도 될 수 있는 자 이런 대단한 뇌거든요. 예. 그 인간의 뇌는 두 개가 있어서 양쪽 뇌를 같이 쓰라고 하나님은 그래서 열심히 일도 하고 또 열심히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추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 근데 균형이 맞아서 잘 균형이 맞는 사람이 이게 사람답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균형이 잘 맞기 때문에 어떤 균형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나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요. 예.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이제 내가 정상적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닌 독특한 행동을 하는데 자 이걸 보고 우리는 문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답게 살려면 이 기본 틀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훈련은 안타깝게도 인간이나 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이 동물원에서 태어나서 동물원에서 편안하게 기른 호랑이는 야생으로 돌려보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호랑이는 똑같은 겉은 호랑이인데 왜 야생으로 돌려보낼 수 없냐는 거야. 이빨도 똑같고 발톱도 똑같고 똑같대요. 그렇죠. 근데 왜 얘는 야생성이 없어요. 그럼 나는 사람으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즉 호랑이로 살아가려면 처음부터 가두지 말았어야죠. 얘가 먹이를 주지 말고 스스로 사냥할 수 있는 그 힘든 척박한 곳에서 그런 훈련을 시켜야만 얘는 야생에서 살아가요. 예. 그러면 호랑이 한 마리도 그렇고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호랑이도 그런 훈련이 필요한데 사람은 호랑이보다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죠. 그것을 우리가 전두엽에 해당되는 교육이라고 말하고 예. 그거를 전혀 동물에게 상관이 없는 기본생활 습관이라고 말을 해요. 이 기본생활 습관이 된 아이들은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 기본 습관이 안 되면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기본적으로 원하는 틀을 벗어나고 이것을 우리가 문제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점점점 아이들에게 대해 관심은 많고 점점 부모 관심은 높죠. 또 학원이나 기타 사회가 아이들에게 바라보는 시각도 엄청 좋아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점점점 문제 하나 없어져야죠. 그런데 점점 많아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가장 기본 사람답게 사는 게 뭡니까? 부모를 부모처럼 대하고 공경하고 형제를 형제처럼 대하고 또 친구를 친구처럼 대하고 자 이렇게 보통 사람은 소통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대는 사람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쟤는 사람답지 않아. 그래서 그럼 사람답지 않다는 건 뭐예요? 동물 같다는 거죠. 즉 양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양심이라고 하는 걸 없으면 살면서 나 혼자 사는 세상, 내가 산속에서 혼자 움막을 져놓고 사는 사람이면 괜찮지만 예. 사람은 혼자 사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양심이 없으면 나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양심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호랑이는 자기 영역을 혼자 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어울려서 사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사람다운 기본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옛날에 우리가 받았던 교육은 어찌 보면 네. 지금보다 덜 세련될 수 있고요. 그렇죠. 덜 지식적인 것 같은데 분명 박사님 말씀 용어를 보면 사람을 만드는 더 네. 어떻게 보면 더 내 목적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목적, 네. 사랑이 목적인 어떤 그런 교육이 있었다면 네. 지금은 똑같은 교육을 받고 또 남을 생각하는 교육을 받지만 왜 남을 생각해야 되냐? 내가 피해를 받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내가 어떤 이런 뭐 윤리 의식이나 네. 이런 거 나중에 한 번에 훅 그렇죠. 이렇게 낙오될 수 있기 네.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수성 교육도 하고 뭐 네. 이렇게 좀 본말이 전도된.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내가 잘 되기 위하고 내가 잘하기 위하고 네. 나 잘 살려면 맞죠. 너 이렇게 해야 돼. 네네. 근데 옛날에는 또 그런 부분은 좀 아니었었거든요. 훨씬 더 우리가 뭐 세련되지 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불편했죠. 그 불편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불편함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사람은 이 불편함이라고 하는 걸 뭘 가지고 불편하냐? 배려하고 양보하고 손해 보는 불편함이 몸에 익어야 된다는 거예요. 호랑이는 사냥하는 게 몸에 익어야 되듯이 손해 보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런 부분들을 기본생활 습관이라고 그래요. 이걸 놓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 같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죠. 왜? 배려가 안 돼, 양보가 안 돼, 손해를 못 봐, 양심이 없어. 자, 이런 사람은 사람 같지 않잖아요. 아니 이 책에도 우리 네. 박사님 그 교재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 네, 근대에서 사실 우리의 그 어떤 교육의 공교육의 좀 기초라고 할까요? 옛날에 보면 서당 교육도 그렇죠. 있었지만 네네. 우리가 근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네. 선교사님들이 가장 먼저 학교를 세우고 네네. 참 부족한 환경이지만 네, 그때 가르쳤던 계속된 그 가르침의 철학 중에 하나가 네,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라는 그 가르침이 어찌 보면 그 교육 가운데 좀 연장성산으로 쭉 이렇게 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개념 자체가 네. 참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좀 하는 교육인 어느 건지 날부터 이제 배려나 양보나 손해는 이제 사전적 정의로만 남지 않을까 사실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성경적으로 사랑해라고 하는 것들이 어쩌면 그게 왜 우리나라 더 급격하게 번져나갔냐면 우리하고 맞아요. 우리나라는 성경이 들어오기 전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지간에 우애 있고 형 말을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던 이런 우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렇게 살아왔는데 학교에서 선교사들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건 딱 우리하고 맞았잖아요. 예. 근데 전혀 다른 교육을 시켰다 그러면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 그렇죠. 우리는 다시 말해 우리 뇌에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오랫동안 내려오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형제를 형님을 형 말을 아버지 말처럼 따르고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지나고 떡 한 쪽 작은 것도 이웃과 나눠 먹을 수 있는 이런 모임과 이런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살았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과 몇십 년 만에
너무나 빠르게 급격하게 바뀌는 것이 두려움이는 거죠. 물론 안 바뀔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바뀌는 속도가 급격하게 바뀌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냐 보니까 저는 이제 한 35년 이제 뇌를 연구하다 보니까 둘만 낳아 잘 키우자부터 이게 시작된 거죠. 아, 그때 당시에. 네, 그 당시부터 우리가 둘만 낳아 잘 키우는 거는 인구 정책으로서 좋은 정책인지 나쁜 정책인지 몰랐지만 그것이 주는 간접적인 피해가 얼마나 컸냐라고 하는 거는 지금 오히려 둘만 낳아 잘 키우자보다도 인구 정책보다 훨씬 더 큰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만 낳아서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에게 희생하고 나누는 거 이제 이러한 것들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부모가 이제 희생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보다 낮은 자세로 아이를 섬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사랑이고 그게 둘만 낳아 잘 키우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세대가 그렇게 배운 세대가 다시 결혼을 해서 또 아이를 낳으면서 배운 게 그거니까 다시 또 아이들을 정말 끔찍히도 아이를 섬기면서 살아오는데 이게 사랑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엄마는 누구예요? 나를 떠받드는 사람, 내 말을 듣는 사람,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화낼 수 있는 사람. 자,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바깥에서 선생님이나 모든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그렇죠. 사람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제가 흔히 말하는 사람다운 사람, 즉 호랑이 같은 호랑이,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가 아니라 호랑이 같은 호랑이는 사냥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먹고 살고 야생에서 새끼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듯이 사람이면 사회생활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많은 사람과 어깨동무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인데 그 가장 기본이 바로 함께 배려하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훈련.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뇌를 검사해서 아닌 애들은 제일 먼저 무조건 시키는 게 뭐냐면 밥 먹을 때 상 놓는 거를 꼭 아이가 놓게 하세요. 밥 먹었으면 상 치우는 거 이걸 놓게 하세요. 자, 이거는 식탁을 치우겠네. 네, 집에 있는 그 어느 교구보다 훨씬 더 뇌를 발달시킵니다. 집에 있는 어떤 교구를 아무리 비싼 교구도 얘가 스스로 상을 놓고 다 먹은 다음에 상 치우는 것만큼 뇌 발달이 좋은 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 상을 놓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놔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걸 아빠 놔주는 거. 거죠. 네, 그런데 보통은 네 물건 네가 치워. 네 것만. 자, 자기 중심적 내 것만 내가 치우잖아요. 근데 상은 내 것만 놓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 것도 놔야 되고 아빠 것도 놔야 되고 혹은 동생 것도 놔야 되잖아요. 다 먹으면 내 것만 놓나요? 근데 우리 잘못된 거는 네가 네 밥그릇은 갖다 식기통에 넣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 지금 저 얘기 들으면서 네. 저도 지금은 자, 너 거는 너가 갖다 놔. 그렇죠. 근데 어찌 보면은 우리 박사님의 좀 이론대로라면 이것보다는 그렇죠. 하루는 자 너가 다 해서 그렇죠. 이 전체는 맡기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해주고 전체 이런 게 더 좋겠네요. 만약에 아이가 둘이라면 자, 오늘은 네가 상 놓고 상 치우는 날. 뭐 설거지까지 아니래도 최소한 상 놓고 상 치우는 날. 그 다음 날은 둘째가 상 놓고 상 치우는 날. 자, 이래서 보통 우리는 엄마가 다 해주다 못해 이제는 네 것만 네가 해. 네 것만 네가 스스로 해라고 하는데 지금 거의 그 단계죠.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집안일 중에서 하루 종일 중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빠와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유일하게 밥 먹는 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끼라도 어떻게 밥을 같이 먹으면서 우리가 식탁 교육 이런 게 아니라 최소한 그냥 상 놓고 상 치우는 것만 꾸준히 시켜도 이 아이는 아빠 거 상 놓으면서 이건 아빠 수저, 이건 엄마 수저. 자, 생각을 하잖아. 이건 동생 거, 이건 내 거. 그다음 김치는 어디다 놔야 되지? 이 위치가? 이건 위치가 어디지? 숟가락이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이거보다 머리 좋은 게 있어요. 이거보다 머리 좋은 게 있어요.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 되는 아이들은 결국은 자기 일을 스스로 하는 애가 되죠. 좋습니다. 자, 우리 설 명절 연휴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또 설 명절 연휴 보낸다는 것도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족을 생각하고 또 이 설 명절에 사랑할 분들 또 존경할 분들 찾아뵙고 또 인사드리고 세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오늘 우리 박사님 사람답게 살자. 네. 우리 마무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엄마 좀 도울래라고 하지 말고요. 당연히 네가 할 일은 네가 하고 나머지는 아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면 얘는 가정에서 엄마를 돕고 아빠를 돕는 걸 스스로 훈련이 되면 이 아이는 밖에 나가서도 모든 아이들의 크리스찬 리더가 될 겁니다. 리더가 되는 아이들은 나를 챙겨주길 바라는 아이가 먼저 가서 아이들을 챙기는 아이들이 리더입니다. 좋습니다. 그 리더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을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자녀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도
매일 이 부분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인간 수업 영상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꼭 들어보셔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 보내드리고요. 또 오늘 오프닝 말씀도 다 하나하나 링크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 수업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